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20명이 발생한 부안군은 4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전문 민원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원 처리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시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정읍 녹색당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읍시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관리할 범위가 넓고 노인이 많아 사망자 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4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안 20명, 전주 11명, 익산 3명을 비롯해 군산구와 정읍, 김제와 고창에서 각각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20명이 발생한 부안구는 4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으며 오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부안에서는 학원을 통해 친구와 가족이 잇따라 확진됐으며 이 중에는 부안군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는 부안구와 정읍, 전주 등에서 1명씩 발생해 누적 돌파 감염 건수는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 산학협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지정 폐기물이 아니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는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 실험 결과는 강알칼리성 상태임이 드러났고 중금속이 다수 포함됐다며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서 전문 민원 담당관 제도라는 걸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시 의회인데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민원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기초의회의 흔한 풍경입니다. 정식으로 주차 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들로부터 듣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궁금한 시책들을 짚어보고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은 민원을 접수해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식적 민원 못지않게 비공식적으로 접수하는 민원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역구 주민들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정읍시 예산이 지금 1조 원 시대가 왔는데 민원도 그만큼 사업이 남만치 민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문 민원 담당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적지 않은 민원이 시 행정과 연관된 만큼 관련 부서와 연결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의회에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 민원 담당관 1명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소통할 수 있고 각 부서관 또 의원관 민원인간 3자 일체를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빨리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 기존엔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서나 건의서, 탄원서 등의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접수해 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 만큼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면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 전화 민원 받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봐도 충분할 텐데 또 추가로 또 뽑아. 단순히 전화 교환원 역할이 아닌 복합적인 민원까지 효율적으로 돕는 창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 녹색당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읍시 의원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읍 녹색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원 다수는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시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 지역과 시민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충남이 2.92%, 경북 2.79%로 조사됐고 전남과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북이 12.3명으로 집계됐는데 광역시 3.5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북이 관리할 범위가 넓고 노인 인구가 많아 광역시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가 지역 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우수기술을 보유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경영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이자 차익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북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비료회사의 해외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가축분 퇴비 수출 계약을 맺은 바레봉 비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월 140톤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0톤을 추가로 수출했습니다. 바레봉 조합법인은 2017년 균주를 가축분에 접목한 결과 냄새가 없고 수분이 적은 퇴비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남원시는 퇴비 기술이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남원시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 8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택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9월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사 계획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으로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계획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적기 완공과 공사 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전북 민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후속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 기간 단축 반영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인 공항, 항만, 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꾸준히 어필한 결과입니다. 또한 송하직 전북지사와 김 의원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 위해 두뇌 체조를 비롯해 향기요법과 공해요법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앞으로 5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대상은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찾아가는 권역쉼터 운영으로 치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보호 장비 없이 겨루기 하다 중학생을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 관장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실군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관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임실군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수압과 수질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지난달 시스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기온 상승으로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여름을 맞아 주요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장 10곳에 대해 악취 방지 시설 가동 여부와 악취 배출원 밀폐 관리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사업장의 냄새를 포집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위니아딤체 김치냉장고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김치냉장고 화재는 1,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000여 건이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체의 김치냉장고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위니아딤체 회사가 지난해 12월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서둘러 무상점검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냉장고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